그렇다면 체질에 따라서 이 숙취가 나타나는 정도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체질이 숙취가 굉장히 심한 체질인데 그런데도 매일매일 술을 마시잖아요. 네. 네. 숙취를 해소를 하는 방법을 이제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숙취가 잘 나타나는 체질은 몸에 열이 많은 이제 소양인 체질이 숙취를 좀 잘 느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어떤 술이든지 간에 일단 좀 과음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을 만들고 그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 후끈후끈하게 몸이 덥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평소에 몸이 조금 차가운 의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열 때문에 힘든 경우는 좀 덜하지만 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이 울렁거린다, 뭐 올라올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열이 난다 이런 숙취가 굉장히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을 때 이제 그 안주를 이제 잘 조절을 해서 그 다음날 숙취가 없게 먹을 때부터 안주를 좀 조절하고 그 안주에 어울리는 한의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술을 선택을 해서 먹어서 숙취를 미리 좀 예방을 하는 편이에요. 또 앞서 최나래 원장님도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잘 골라서 먹고 또 맞아요. 안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 최나래 원장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안주를 고를 때 생선을 주로 많이 골라서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저를 보시면 주 5일 정도 술을 먹는데 아마 이렇게 빙하나님도 아까 살이 찔까봐 안주를 잘 안 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살도 살인데 저는 음주를 하고 다음 날에 이렇게 열이 위로 저는 양인 체질이고 열이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이렇게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피부에 홍조가 생기고 모공도 좀 벌어지고 네. 뾰루지도 좀 올라오고 화장도 안 먹고 피부가 되게 노화되는 걸 느껴요. 아는 빙하나님도 저 그러시죠? 공감하고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살도 안 찌지만 피부가 노화되지 않는 안주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히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에 빨리빨리 영양분을 공급해서 해독이 빨리 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생선, 특히 사시미나 회 같은 이렇게 그 이제 나일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성질이 굉장히 차가워요. 생냉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빙하 아나님이 좋아하시는 이게 소주 같이 열이 많은 이제 양적인 술과 같이 먹을 경우에는 이제 그 해산물의 생냉한 성질, 차가운 성질과 소주의 양적인 성질과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그 다음날 이렇게 열이 뜨면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피부가 노화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열기를 조금 죽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또 육류보다는 좀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날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뱃살이 진다든지 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날이 조금 쌀쌀해지고 하니까 이제 회나 이렇게 그 해산물 종류를 조금 안주로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블랙아웃 현상,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맞아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최나래 원장님 말씀 주시죠. 네, 일단 그 김정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먹는 그 술을 보통 1차로 끝내시나요? 아나운서님들은? 자리가 길어지다 보면 2, 3차 그러니까 가게 되죠. 네, 쉽지가 2차, 3차 않죠. 가게 되죠. 그래서 술을 이렇게 드실 때는 술 먹을 때 이제 도수를 1차에 맥주를 먹고 2차에 배부르니까 소주를 먹고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도수가 높은 술을 먼저 먹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나면 도수가 낮은 술로 바꿔 드시는 것을 조금 권유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취하면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죠.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이제 주량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 높은 술을 먼저 먹고 그 뒤에 취했을 때 낮은 술로 옮겨가지 맥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과음을 하기가 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주를 좋아하시는 소주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음을 자제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미리 수분도 섭취할 겸 해서 얼음을 띄운 잔에 같이 드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얼음을 이렇게 채워서 소주를 따라서 같이 드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뇌는 포도당만의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포도당을 공급을 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질 좋은 탄수화물도 좀 먹어주면서 간에는 질 좋은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있게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고기나 아니면 생선 종류의 안주를 같이
같이 평소에 좀 잘 먹어주고요. 그리고 주상을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처방이 있어요. 네. 제가 즐겨 먹는 처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가거나 하면 꼭 챙겨가는 처방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두 가지 처방이 하나는 신선불치단이라는 처방이고 두 번째 처방은 청뇌해장환이라는 처방인데 이제 신선불치단이라는 처방은 이제 특히 그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속이 더부룩하게 안 좋을 때 그때 먹으면 이제 속이 조금 편안하게 빨리 이렇게 뻥 뚫리게 해주는 처방이고요. 그리고 청뇌해장환이라는 처방은 이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뭐 필름이 저는 잘 끊기는 경우가 없지만 필름이 끊긴다든지 두통이 있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머리 쪽으로 숙취가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청뇌해장을 복용하시면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두통도 훨씬 덜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약들을 평소에 뭐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가 힘들다 하면 제일 좋은 게 유자차예요. 유자차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유자차예요. 유자차가 그 이제 주상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 중에 대금음자라는 처방이 있어요. 대금음자라는 처방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분약이 진피라는 한약재예요. 그러니까 귤 껍데기를 말린 진피라는 한약재인데 이게 속에 좀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것도 좀 내려주게 되고 기운을 조금 소통을 시켜주는 약재거든요. 근데 진피를 항상 평소에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없는데 그렇죠. 냉장고 한쪽 구석에 유자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귤 껍데기나 유자의 껍데기나 일단 비슷한 종류의 진피이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 날 이제 유자차 한 잔 따뜻하게 타서 드시면 진피에 이제 속을 풀어주는 보비해주는 효과, 담음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분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니까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할 때 당분의 도움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자차를 조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항상 상비해 두시기를 조금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키랑 몸무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65에 70이요. 165에 70kg. 아픈 지는 2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죠? 예. 네. 주로 많이 앉아 계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활동을 좀 많이 하죠.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예. 그 혹시 주변에 병원에서 치료받아 본 경험은 없으시고요? 예전에 올해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냥 치과 한 번 갔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다리 발목 통증으로 치료받아 보신 네, 적은 그런 건 없으시고요? 없어요. 예. 네. 발을 아침에 디딜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아픈 부위가 그 안쪽이세요? 아니면 바닥 쪽이세요? 바깥 쪽이세요? 바닥 쪽이요. 발바닥 쪽이요. 예. 발바닥 쪽이고. 네, 제가 시청자분 증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이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데 그 현대인들 중에서 족저근막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한의원에도 굉장히 많이 내원하시고 치료받고 계세요. 네, 족저근막염이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발바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종아리 근육이 요렇게 여기 종아리고 발바닥이라고 하면 종아리 근육이 요렇게 해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싸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랑 발바닥 족저 그 근막이랑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보통 나이를 이제 먹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하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뭉치고 짧아져요. 이렇게 뭉치고 짧아지면 발 뒤꿈치랑 발목 쪽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잡아당기게 되면서 발바닥 싸고 있는 족저 근막에 부담을 되게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발 뒤꿈치를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보다 더 젊으셨을 때는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말랑말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만져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이요. 젊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발바닥을 요렇게 발바닥을 싸고 있는 지방 패드가 있는데 그 지방 패드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얇아지게 돼요. 그래서 발바닥을 싸주고 족저 근막을 이렇게 싸주고 있는 지방 패드가 얇아지니까 아무래도 외부 충격을 좀 흡수를 덜 하는 상태로 점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걷거나 아니면 어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단을 내려오거나 하면서 쿵쿵쿵쿵 하는 충격을 이제 지방 패드가 완화를 못 해주기
주기 때문에 발바닥 싸고 있는 근막에 점점 부담을 주게 돼서 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관절염 같이 그런가 보죠? 네, 다시 한번. 관절염 같이 관절이요. 슬관절 그것도 네네, 그렇다는 그러니까 퇴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하면 이제 그 발바닥 그 족저 근막을 잡아 당기게 되면서 또 충격을 완화를 못 시켜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게 족저 근막염이에요. 네, 지금 크게 아프진 않은데 그냥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요. 네, 좀 움직이면 괜찮으시고 한 거 보면 지금 초기 증상이라서 이게 좀 오래되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초기 때는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시면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뭉치고 짧아지면 이제 발바닥을 잡아 당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뭉치고 짧아지는 근육을 평소에 스트레칭을 해서 안 뭉치고 유연하게 좀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발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끝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천천히 서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발끝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평소에 틈틈이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틈틈이 해주고 그렇게 해도 좀 덜 풀린다고 하면 한의원에 가서 전기침 치료랑 부항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전기침 치료는 이제 종아리 쪽에 있는 이제 승근이나 승산이라는 혈자리,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근육 위에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예. 혈자리에 침을 맞고 위에다가 전류를 걸어가지고 근육이 땅땅하게 많이 뭉친 부분을 말랑하고 부드럽고 혈액순환 잘 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서 만져봤을 때 경결돼 있는 경결점에다가 이제 그 어혈을 덜어낼 수 있는 부항을 같이 조금 해주고요. 그렇게 해줘도 호전되는 이제 속도가 조금 더디다고 하면 아픈 통처에 약침을 받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드려요. 약침이라는 거는 한약을 이제 그 정제해서 한약을 아픈 통처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방법인데 한약의 효과와 침치료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부분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중성 어혈 약침이라든지 혹은 염증도 줄이고 그다음 진통 효과도 있는 봉동 약침이라든지 그걸 아픈 부분에 통처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시면 이제 그 통증도 많이 호전이 되고 근육이나 인대가 좀 재생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상태이시기 때문에 치료 빨리 시작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잘 나타나실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종아리에 침 놓고 전류 거는 전침 치료랑 많이 뭉친 데에 어혈 덜어내는 이제 그 습부항 치료랑 아픈 통처에 직접적으로 약침 놓는 치료 그렇게 몇 번 하시면 꾸준히 관리 받으시면 통증 많이 줄어드실 테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예, 빨리 그렇습니다.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침 예. 부항 약침 치료 해보시길 바랍니다.